회전 운동입니다. 먼저 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에 회전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이 있고요. 기준선은 세타는 당연히 0입니다. 이때 뭐 물체의 강체가 이렇게 있다 칠 때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 혹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다 칩시다. 회전축은 항상 P라습니다. 이때 이 강체가 뭐냐 하면은 강체는 그냥 주변에 있는 웬만한 고체들 같이 그냥 입자계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물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막대기, 뭐 지시봉 이런 거 다 강체고요. 그냥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고체는 다 강체입니다. 그래서 이 강체를 요 회전축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릴 때 세타의 각도만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각도 세타는 각변이거든요. 각이 얼마나 돌았나 이런 얘기인데 단위는 라디안이고 차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 거는 각속도 오메가를 정의할 건데 얘는 이제 그냥 속도는 그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 거잖아요. 얘는 각변이 세타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 d세타 dt입니다. 근데 얘를 그냥 편하게 세타를 그냥 t로 한번 미분했다 해서 세타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기도 합니다. 단위는 당연히 라디안 퍼 세컨드고요. 다음 각 가속도는 이제 일반 운동에서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얘는 이제 각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dw dt 얘는 그럼 이제 세타를 t로 두 번 미분한 것이 되니까 세타 위에 점을 두 번 찍어줍니다. 단위는 뭐 라디안 퍼세크 제곱이긴 한데 라디안은 이게 차원이 없어서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s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 건데요. 등각 가속도 운동. 일반 운동에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각 가속도 운동도 비슷합니다. 각가속도가 그냥 계속 같다 이 얘기 있는데 그럼 잠시만요. 각가속도는 알파라고 씁니다. 여기서 알파는 dw dt인데 얘가 일정하다는 것이면 단순하게 오메가는 알파 t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얘를 t로 적분을 하면은 그냥 알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c는 뭐냐? 얘는 미분하면 사라지긴 하는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초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왔죠.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다. 얘는 기억을 할 때 뭐랑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V는 V0 더하기 AT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오메가는 d세타 dt예요. 위에서 했습니다. 근데 얘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니까 요 두 개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세타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 더하기 c 프라임이 나옵니다. 요 c 프라임은 그냥 적분 상수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이거 봤더니 t에 0을 대입했을 때 세타인 초기 각변이 세타 제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세타는 뭐다?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이다. 이런 식이 또 나옵니다. 이제 얘는 뭐랑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냐면 x는 x 제로 더하기 v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냥 이거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랑 같이 그냥 기억을 좀 용이를 하고, 이제 여기서 알파는 맞죠 이게. 얘는 체인 룰을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물리에서는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걸로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타를 t로 미분한 것이 w이기 때문에, 아니,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결하냐? 요런 식은 1개 미방이라거든요. 1개 미방은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수 분리 후 적분. 이게 뭔 소리인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변수 분리를 해주자면 d 세타 알파는 오메가 d 오메가다. 이러면 오메가 한쪽으로 몰았고 오메가 아니네 반대쪽으로 몰았죠. 이러면 적분하기 편합니다. 그냥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대신 여기 초기 조건은 잘 써줘야 되는데, 초기 조건은 세타 제로부터 세타까지, 여기는 오메가 제로부터 오메가까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알파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2분의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를 이제 또 풀어주면은 2 알파 세타 빼기 세타 제로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 제곱이다. 그럼 또 이 식은 뭐랑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냐?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랑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강체 특징. 아까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멋없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멋있게 해주면은 강체, 영어로 쓰면 얘는 rigid body인데, 얘 뜻은 입자간 상대 위치가 고정된 입자계, 이게 강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그려주려면 이렇게 생겼다고 칠 때 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 중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요 축에서부터 ri만큼 떨어져 있는 질량, 강체 속에 있는 질량 mi의 입자는, 모든 입자는 다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VI는 RIT, 아니 RI 오메가, 다음에 AR은 RI 오메가 제곱, AT는 RI 알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R은 중심 방향 가속도고 AT는 접선 방향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냐? 이 회전 운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전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전 관성 모멘트를 IP라거든요. 그리고 이 IP는 MI의 RI의 제곱을 곱한 값을 다 더한 거다.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것은 점입자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체가 뭐 이렇게 있고 P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미소질련 DM을 골라내고 이 사이의 거리가 뭐 R이다 이렇게 쳐주면은 IP는 인테그랄 R제곱 D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질량에다가 여기 축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을 곱한 거를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DM은 람다 DL, 얘는 시그마 DA는 로 DV 요 식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해볼 겁니다. 총 8개의 상황이 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특징부터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처음은 선운동, 변수, 질량의 대응. 그래서 즉 관성에 해당하는 관성 쪽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 하면 되고 회전축의 선택에 의존한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떤 회전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관성 모멘트는 변합니다. 그리고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크다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고 자 이제 공식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상황에서 할 건데 첫 번째 상황부터 갑시다. 점입자 하나 제일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P축이 있다고 칠 때 거리는 R이고 얘 질량은 M이라고 쳤을 때 요 위에 요 정의 얘를 끌고 오면은 이거를 끌고 오면은 IP는 모든 질량 곱하기 그 질량과 질량의 그 입자와 축의 거리의 제곱을 다 더한 건데 입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MR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 여기서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할 때 주로 CM축 즉 질량 중심의 축이 있다고 하고 풉니다. 뭐 다른 데 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구하는 방법을 이제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빡대기가 이렇게 있고 질량은 M이고 길이는 L입니다. 여기 이 CM에 축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해볼 때 앞으로 계속 할 게 또 뭐냐면 여기서 미소질량 DM 잡아가지고 잘게 쪼개서 적분 이게 계속 할 겁니다.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길이는 x 더하기 dx겠죠. 여기까지는 맞죠? 왜냐면 여긴 매우 짧은 그리고 매우 가벼운 공간이니까 이만큼은 DM이 될 겁니다. 그럼 저 겁나 조그만한 곳에 대해서 회전과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면 DICM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곱하기 dm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고 와야 될 식은 이거를 쓰기 전에 하나 더 써야 될 식이 있긴 한데 뭐냐면요. dm은 바로 람다 dl이란 것입니다. 요 언제 전에 썼었는데 이게 여기 있군요.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식을 앞으로 계속 8번을 쓸 겁니다. dm은 람다 dl이라는 거를 이제 들고 올 건데 왜냐하면 막대는 면적이랑 부피가 없고 그냥 길이만 있기 때문입니다. 요 람다는 뭐냐? 그냥 단순히 람다는 질량을 요 L로 길이로 나눈 거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요 dm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x제곱 곱하기 L분의 m dl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분해주면 ICM을 구해주면은 얘는 초기 조건이 중요한데 CM축이니까 CM 막대가 균이란 분포를 들고 있으면은 CM축이 막대 정 가운데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2분의 1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x제곱 L분의 m dx 얘는 L분의 m은 일단 x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x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x제곱을 적분을 하면은 3분의 1 x세제곱이기 때문에 1분의 m 3분의 1 x세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은 12분의 ml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막대의 경우 CM에 대한 회전관성 모멘트는 뭐가 된다? 12분의 1 ml 제곱이 된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원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속이 빈 원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축이 있고 원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원고리를 위로 이렇게 쭉 쌓으면은 계속 쌓으면은 나오는 게 속이 빈 원통이기 때문에 원고리랑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도는데 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축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같다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CM축이 이렇게 있고 원고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이 r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냥 단순히 mr제곱입니다. 왜냐? 이거는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점의 거리가 다 r입니다. 모든 점의 거리가 다 r이니까 이 점에 그냥 질량에다가 r제곱을 곱한 거를 다 더한다 치면은 그냥 전체 질량에다 r제곱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mr제곱. 네 번째 경우는 원판입니다. 여기서 원판은 완벽한 2차원 원판을 뜻하고요. 원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CM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질량은 이제 뭐 m이라 치고 반지름은 r이라 합시다. 원판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원고리를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는 아니죠. 계속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운데에다가 원고리를 하나 잡아주면 얘는 DM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잘게 쪼개서 적분인데 이렇게 DM이 되죠. 얘는 원고리 하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 써줄 수 있냐면 ICM은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R제곱 DM 요거는 제일 위에 식에 있죠. 근데 얘는 또 뭐로 표현을 할 수 있냐, 0부터 R까지 R제곱에다가 곱하기 이것입니다. 왜냐? 일단 요 길이를 R이라고 두고 할 건데요. 요 위에 있는 요식 얘를 다시 한번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원판은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것만 들고 오면은 DM은 시그마 DA인데 요 시그마를 표현을 해주면 파이 R 제곱분의 M 곱하기 2파이 R DR입니다. 이 2파이 R이 왜 나오냐 하면은 얘는 둘레고 얘는 두께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R 제곱분의 2M RD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R제곱이랑 라지 R제곱이랑 2M은 요 스몰 r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앞으로 빼주면 R 세제곱 dr이 되거든요. R 세제곱은 적분을 하면은 4분의 1 R 4제곱이기 때문에 R0 즉 얘는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MR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ICM은 2분의 MR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둘레랑 두께가 왜 나오냐 하면은 DA를 R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면적을 길이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둘레랑 두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황 가겠습니다. 두꺼운 고리. 두꺼운 고리는 다음과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반지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이런 걸 말하고요. 긴 반지름을 B, 짧은 반지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M축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CM축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계산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우선 얘와 같은 경우 시그마를 구해줘야 됩니다. 시그마를. 근데 시그마는 얘 전체 면적은 어쨌든 b제곱 파이에서 a제곱 파이를 뺀 거니까 파이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얘의 질량은 m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ICM을 뭐라 할 수 있냐? ICM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원판 두 개를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B인 원판의 이 ICM에서 반지름이 A인 원판의 ICM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반지름이 R인 원판의 회전 과속 모멘트는 2분의 MR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2분의 1 이제 MB 제곱이라 쓰면 되는데 요 식에서 아니다. 여기선 이 원판 반지름이 B인 원판 얘의 질량은 뭐라 할 수 있냐? 밀도는 동일하니까 시그마에 파이 B제곱
넓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이제 b제곱을 곱해야겠죠. 2분의 1 mr제곱이니까 반지름 a는 원판도 똑같이 해주면 2분의 1 시그마 파이 a제곱 곱하기 a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1 시그마 파이 b 4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인데 여기서 요 시그마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2분의 m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 6번째 속이 빈 공입니다. 일단 속이 빈 공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 CM축도 그려줍시다. CM축은 당연히 얘 중심을 지나겠죠. 그다음 요 속이 빈 공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늘 했던 거랑 같이 잘게 쪼개서 적분이라는 기술을 쓸 건데 얘는 어떻게 잘게 쪼갤 거냐? 이렇게 여러 개의 원고리로 잘게 쪼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 원고리에 중심이 있겠죠. 그 중심에서 요 끝까지의 거리를 그러니까 즉 반지름을 r sin 세타 여기를 세타 라고 해줍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 이렇게 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된 표면에 두 번 맞닿아요.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랑 각도를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이 r sin 세타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각도를 d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잘린 원고리는 당연히 미소 질량 dm이겠죠. 질량이 이제 요 dm을 구할 건데 dm은 면적 밀도 시그마 da인데 시그마의 값을 구해주면은 일단 요 속이 빈 구의 건널비는 4파의 r제곱입니다. 분의 얘 질량인 m 이게 시그마고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줄 것이냐면 요 원고리의 길이 즉 2파이 r sin 세타 뭐 둘레라고 봐도 되죠. 여기에다가 얘 두께인 요만큼 얘는 RD sin 세타, RD 세타입니다. 얘를 곱해줄 것입니다. 얘가 왜 RD 세타냐? 여기서 이 조그만한 이렇게 부채꼴을 들고 와보면 요만큼의 부채꼴을 들고 와보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D 세타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RD 세타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m sin 세타 d 세타가 나오거든요. 이제 얘를 그대로 요 식에 집어넣겠습니다. ICM은 아까부터 계속 했듯이 인테그랄 r제곱 dm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dm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초기 조건을 적어야겠죠. 세타의 가능한 값의 범위는
0부터 180도입니다. 뭐 여기에 있을 때는 당연히 0도겠고 여기에 있을 때는 당연히 180도겠죠. 그러니까 0부터 라디안으로 파이. 다음 r 제곱은 요 원고리의 그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써주면은 r 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에다가 dm 2분의 m 사인 세타 d 세타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적분을 하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치환 적분을 써도 되고 하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얘의 결과는 적분을 해주면 3분의 2 mr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ICM은 3분의 2 mr 제곱. 이렇게 6번째 거 다 했고 이번엔 7번째 속이 꽉 찬 공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속이 꽉 찬 공을 그려주고요. 똑같이 위에처럼 CM축을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를 잘게 쪼갤 거냐. 속이 빈 공으로 쪼갤 겁니다. 이렇게 중심은 같은 대신 속이 빈 공. 이렇게 잘게 쪼개서 적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전체 반지름은 R이라고 할 것이고 얘 질량은 M이라 할 것이고 요 조그만한 이거 안에 있는 속이 빈 공의 반지름은 R. 여기에 질량은 당연히 미소 질량이 DM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참 위에 있는 요식을 다시 또 들고 오면은 DM은 로 DV입니다. 여기서 로 값을 구해주면은 일단 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질량은 M이기 때문에 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V를 표현해야 되는데 DV도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은 4파이 R 제곱 DR이 됩니다. 요 의미는 이겁니다. 4파이 R 제곱은 요 안에 있는 요 초록색 속이 빈 구의 건널비고 DR은 여기 두께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건널비 곱하기 두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R세제곱분의 3M R제곱 DR이 나오고 얘를 이제 ICM은 인테그랄 R제곱 DM 요 식에 넣어줄 거긴 한데 이번엔 요 식 말고 이런 식에 넣어주겠습니다. 매우 작은 ICM들을 다 더하면은 ICM이 되겠죠. DICM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속이 빈 공으로 사용을 했죠. 요 속이 빈 공을 계속 더한 거기 때문에 뭐 귀찮게 R제곱 DM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요 식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대신 M은 DR로 바꾸고 라지 R 제곱은 우리 상황에서의 안에 있는 속이 빈 공의 반지름인 스몰 R 제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할 때 위에서 구한 DM을 넣어주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0부터 라지 R까지 R 세제곱분의 2M R 4제곱 DR이 되고 얘를 적분을 해주면은 5분의 2 M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 8번째를 하기 전에 새로운 정리를 하나 배울 건데 평행축 정리입니다. 강체에서 CM축이 있고 그것과 또 H만큼 떨어진 P축이 있다고 했을 때 둘은 평행을 하다고 하면은 평행한 경우에만 성립하죠. 평행하다 하면은 P축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는 CM축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에 MH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평행축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마지막 8번째 상황에 적용시켜서 끝낼 건데 8번째 상황은 막대 끝입니다. P축이 있고 길이가 L, 질량이 M인 막대가 이렇게 있고 요 끝에서의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싶을 때는 그냥 요 평행축 정의를 써서 해주면 되는데 ICM은 이 경우에서는 12분의 1 ml제곱. 왜냐하면 12분의 ml제곱은 여기 막대 정 가운데에 CM축이 있을 때 이 경우였고요. 여기에다가 CM축은 그러면 여기 있을 테니까 CM축과 P축이 떨어진 2분의 1만큼의 거리 이를 계산해주면 3분의 1 ml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 8가지 경우와 저 평행축 정의 이 9개를 사용을 하면은 웬만한 경우에서 회전 관성 모멘트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 관성 모멘트를 뒤로 하고 강체의 운동 에너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일반 입자계에 대해서 입자계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데나 CM은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입자가 N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I번째 입자 MI를 이렇게 골라주고 원점이 여기 있다 가정을 하면은 CM의 위치 벡터는 R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I의 위치 벡터도 R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CM에서 바라본 MI의 위치 벡터 얘는 이제 RI 프라임이라 할 건데요. RI는 그러면 RCM 더하기 RI 프라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RI 프라임은 그래서 CM에 대한 상대 위치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얘를 미분해 주겠습니다. T로 미분을 해주면은 VI는 VCM 더하기 VI의 콤마가 되고요. 이 얘기는 얘는 CM에 대한 상대 속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했냐 하면은 이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K 토탈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 얘는 한참 전에 저 이전 영상에서 했던 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2분의 1 MI VI의 제곱을 다 더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VI 제곱을 VI 곱하기 VI 이렇게 분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또 벡터의 VI 도트 VI
vi 도트 vi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vi란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얘도 있는데 얘네를 서로 이렇게 도트로 연산을 해준다는 것은 사이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그냥 크기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2분의 1 mi vcm 더하기 vi의 프라임, 여기도 도트 vcm 더하기 vi의 도트 프라임, vi 프라임.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2분의 1 i mi vcm의 제곱 더하기 i 2분의 1의 mi vi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i mi vi 프라임의 vc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kcm입니다. 질량에다가 cms의 속도 제곱을 곱하고 2분의 1로 나눠서 다 더한 거. 이건 그냥 cm에서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얘는 이제 뭐라 볼 수 있냐면요, K-rad. 이게 뭘 뜻하냐면은 CM에서 본 상대적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고 얘는 뭐냐? MIVI가 뭐였죠? P였습니다. 그럼 얘는 P 프라임 토탈인데 전체에다가 VCM 토탈이겠죠? 근데 얘는 0입니다. 따라서 요 K 토탈은 KCM 더하기 K-rad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일반 입자계 이거를 강체로 들고 오겠습니다. 강체의 경우 회전축에 대해서 오메가의 각속도로 들고 있고 CM이 있다고 할 때 CM은 그럼 정지해 있겠죠. MI라는 입자가 RI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CM 좌표계에서 VI 프라임, 이 상대적인 속도는 RI 오메가입니다. 이건 CM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K-rat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위에서 썼던 대로 2분의 1 MIVI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1의 MI의 RI 오메가의 제곱, 즉 2분의 1의 MI RI의 제곱의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근데 요 식이 ICM입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이 돼요. 따라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C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M의 오메가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일단 처음으로 이게 병진 운동 에너지고 얘가 회전 운동 에너지인데 요 위에서 뼈 빠지게 ICM을 구한 것은 요 바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심한 내용으로 가면은 고정축, 축이 고정인 경우에 고정된 P축에 대해서 강체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다고 하고 CM은 여기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다 해봅시다. 그럼 VCM은 당연히 H 오메가겠죠. K 토탈은 2분의 1 M의 H 오메가의 제곱, 여기에다가 2분의 1의 ICM의 오메가 제곱이겠죠. 요 위의 식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오면, 근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평행축 정리를 써주면은 MH 더하기 ICM, H가 뭡니까? CM이랑 P축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잖아요. 평행축 정리를 써주면 얘는 그냥 IP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IP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냥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회전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만약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 이런 문구가 이제 문제 있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르래나 뭐 바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반지름이 r인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굴르기 시작해서 델타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 합시다. P점이 여기 있었다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거리랑 똑같고, 얘가 델타 XCM, CM의 변이라고 할 때 델타 XCM은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R 델타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T로 미분을 해주면은 VCM은 R 오메가가 되고, 따라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C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M의, 오메가는 R분의 VCM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뭐 이거는 둘 중 하나겠죠. 이거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원기둥이면은 4분의 3 MVCM의 제곱이라는 것이 나오고, 속이 꽉 찬 공은 10분의 7 MVCM의 제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